일단 비상계엄이 나면 예. 이제 하느님 백보다 더 좋은 게 36개 백이라고. 우리 여러 잡히면 회차 안 됩니다. 예, 여러 회차 겪어본 사람들은 예. 뭐라도 하려면 일단 잡히지 말아야 되니까. 잡히면 어디 간지를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잡히면 안 돼요. 내가 80년 5월 17일 날 밤에 한번 잡혀봐가지고 맞죠. 2달 동안 사람들이 몰라서 어딘지 내가. 45년 전 계엄 때 체포 당한 사람 아니에요. 2달 동안 몰랐죠, 사람들이. 예. 어디로 잡혀갔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합수부. 산하에 있는 그 마약 수사 원래 담당하던 경찰 시설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가면 한 이틀 동안 일단 들고 패드만 신문을 하기 전에 폐기부터 하더라고. 일단 도피다. 저도 못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계엄한 윤석열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고 보십니까? 온전치 않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의 정신 상태를 논하기 전에 이 사건이 되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이번 이 비상계엄 사건이.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학술적인 개념 교정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제 디멘전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을 취한 쿠데타였다. 우리말로는 친위 쿠데타인데 일단 쿠데타. 쿠데타는 원래 불어잖아요. 프랑스어 쿠데타. 그러니까 국가를 때려부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전형적인 쿠데타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이 그렇죠. 합법적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를 때려 엎는 걸 말하는 전복시키려는 거니까 건데. 주로 이제 군대의 힘이 없이는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로 해야 돼요. 모든 국가기관을 일시에 그렇죠. 짧은 기간 안에 다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쿠데타인데 이번 건은 좀 작은 규모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친위 쿠데타, 줄여서 셀프 쿠. 이미 합법적으로 예.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이 또는 권력자가 자기의 권력을 더 공고하게, 더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잃을까봐 두려워서 또 예. 예. 우리나라에서 친위 쿠데타가 있었던 게 10월 여신 같은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는데 예. 영구 집권을 위해서 두들겨 팬 게 뭘 타격을 했냐면 국회하고 언론 2가지예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셀프쿠라고 그러죠. 친위 쿠데타. 예. 기존의 권력자가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그런 이제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디멘전이 하나 더 있어. 이 개념에 착안한 거는 총수 때문인데 예. 아니 계엄군이 간 데가 국회는 이해가 돼. 국회는 지금 윤석열이 장악하지 못한 데가 국회 하나밖에 없거든. 우리나라 전체 국가기관 중에서 국회 하나 빼고는 다 윤석열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국회 하나가 자기 게 아닌 게 참을 수 없어서 국회를 자기 걸로 하기 위해서 국회 병력을 보낸 거죠. 그렇죠. 그건 이해가 돼요. 국회 사실상 해산시키고 재선 가려고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선관위에 보낸 건 웃겨 이거는. 웃기죠. 예, 웃겨. 이거는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지난 총선이 이 투개표 조작으로 야당이 압승했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프라이빗한 거야. 미친 사람만 할 수 있는. 미친 사람들만 할 수 있지 진짜. 그다음에 여기도 벙커원에 계엄군을 보냈잖아요. 예. 이것도 아주 프라이빗한 거예요. 사적이죠. 아니 언론을 장악하려면 MBC, 그죠? KBS를 뭐 장악할 것도 없어. 이미 장악돼 있으니까 KBS는 검열관을 안 버려도 돼. MBC, 뭐 SBS 하다 못해. JTBC 이런 데를 YTN 이런데. YTN은 이미 자기 거야. 예. 뭐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런 데를 안 보내고 여기 뉴스공장에 보냈단 말이에요. 진짜 아주 프라이빗한 거예요. 일단 저는 거기에는 그냥 김건희 씨의 의지도 담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비상계엄 발동으로 시작되었던 이 1년의 사태 이거는 해프닝이 아니고요. 아주 심각한 쿠데타인데 근데 보통의 쿠데타는 아니고 프라이빗 셀프 쿠데타예요. 프라이빗 셀프. 예, 근데 실패한 앞에 이제 실패한이 붙은 거지. 그 개념 규정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미친 작자들이 진짜 더 미친 짓을 계속할 거예요. 계속 할 거죠. 예. 다른 얘기하기 전에 저는 진짜 미친 작자들구나 싶다가 또 한편으로는 야 시민들이 저기를 저 밤에 달려와가지고 저 시간에 계엄군을 맞고 그 사이에 국회의원들이 단 2시간 만에 이걸 해제시켜버린 역사가 있나 세계사에? 이거 불가능하다면 군인들 총 들고 왔는데 시민들이 맞고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가가지고 다시 해제해버렸어 2시간 만에.
이거는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도저히. 프라이빗 셀프 쿠데타였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이유를 또 보면 그렇죠. 재밌어요. 저는 한편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참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하면 양가 감정이 있었어요. 야, 이게 우리나라는 되는구나. 그래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가요?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시민들의 행동에서 위로받았다 그렇게 그렇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실패하는 데는 그 쿠데타 주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체의 실수나 어떤 부족함, 역량 부족 이런 게 늘 이유가 되죠. 예, 그다음에 상대방의 실력도 작용해요. 실력 중요하죠. 그다음에 또 환경이 작용합니다. 운도 중요합니다. 예, 운도 중요하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데 우선 이제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예. 너무 가성비를 추구했어요. 가성비를. 그러니까 이 프라이빗 셀프 쿠데타니까 이게 국회만 타격하면 되잖아요. 예. 공격 대상이 국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담화문부터 시작해서 실제 병력이 가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까지 보면 국회가 타겟이에요. 예. 근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원하는 병력의 규모,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범위, 행사하는 물리적 힘의 강도 이거하고 보안 유지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모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힘을 동원하려고 할수록 보안이 셀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보안이 셀 위험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셀프 쿠데타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예, 만든 이제 거죠. 예. 그래서 이 어설픈 해프닝이 아니에요. 준비가 어설픈 게 아니라 실행이 계획대로 못 됐어요. 예.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원래 그 군사작전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고 이제 상대방 쪽의 대응이 빨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응이 빨랐어요. 엄청나게 빨랐고 예. 1시간 안에 거의 절반 가까이 의원들이 모였다는 건 예. 굉장히 빠른 대처였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 시간에 그 총 들고 온 군인들이 온 걸 보면서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이 모인다. 거기를 와서 그렇게 몸으로 차량을 막고 그 국회의원들을 들어가지고 담장 위로 내보내고 이거 정말 저는 정말 좀 울컥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전 세계 우리나라만 가능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제 민주당 보좌진들 국회 직원들이 안에서 바리케이트를 쏴서 막은 이런 행동들이요. 그런 것들은 대단한 거였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 가성비를 추구했던 프라이빗 셀프 쿠데타가 목적 달성을 못한 거죠.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싶은 대목이 저는 이제 쭉 지켜보다가 여기 무속의 영향은 없었습니까? 아이 그것까지 뭐 나게 뭐 있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저는 실패의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기였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풍수나 뭐 무당이나 뭐 점이나 이런 게 택일이 중요해. 택일이. 그러니까 이 태기를 한 사람이라도 따로 있다고 생각한 것이 만약에 여의도 정치를 이해한 사람이라면 주말에 하지. 그렇죠. 그리고 전날 저 시간에 하지 않는다. 토요일 밤에 하지. 토요일 밤에. 더군다나 그때는 본회의 제1결이 예정돼 있었단 말이죠. 다음 날. 그러면 낮에 설사 지방에 갔던 의원들도 밤에 서울로 복귀를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했어야 다 지역구에 가 있지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태결했다. 그리고 시간을 정했다. 그러니까 일시를 정한 자는 김용현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일시는 윤석열 검사 시절에 압수수색 시점 점지받았다는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가가지고 했나?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그 같이 근무했던 사람한테 시점 그 점지받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계엄이라고 하는 중대차한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때까지 왕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그 무속과의 관련성을 우리가 확인해 왔는데 계엄만 그러면 단독으로 윤석열 씨 혼자의 냉철한 이성으로 결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개인적으로 내피셜을 확실하는 거면 그때로 정하지 않았으면 이거 성공했어요. 토요일 했으면.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했으면 성공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일단 국회를 봉쇄하고 그쵸. 못 모이게 하면 그렇죠. 그러면 국회를 해산까지는 안 시키더라도 일단은 계엄 해제 결의를 의결을 못하게 하잖아요. 도착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쫙 지역 계엄사까지 쫙 하고 그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그다음에 과천에서 선관위 점령해갖고 거기 뭘 손 봐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뉴스 됐을 거였어요. 선거 부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확인 뭐 확인. 그 다음부터 이제 국회의원들
다 개별로 잡아가면 되죠. 개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밤의 해프닝이 아니에요. 정밀하게 기획한 셀프 쿠데타인데 이거 천공인지 아니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진인지 모르겠는데 나를 잘 점주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지방의 야당 의원들 먼 곳에 지역구를 두신 분들 주말에 밤에는 낮에만 지역구 활동하시고 저녁에 올라오셔야 돼요. 이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까운 곳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렇죠. 있어야 당연하죠. 돼요. 근처에 네. 있어야 됩니다. 다. 낮에 있어도 저지 못했어요. 교통 때문에 도착 못합니다. 예. 오고 싶어도. 낮에는 헬리콥터로 올 수 있으니까 오는데 그렇죠. 예. 국회의원들은 못 와요. 못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점주받았다. 또 특히 낮에 있어도 되거든요. 그날이어도. 혹은 새벽에 있어도 돼요. 새벽에 도착 못합니다. 그럼 그 시간에. 아, 감사한 일이죠. 그래, 무속의 힘으로 그렇게 됐으면 그 무속 그건 온 우주의 기운이 대한민국을 돕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속인을 통해서 예. 아, 그 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해시로 하시오라고 낙점해 주었다. 해시.